자, 오늘은 비가비 컴퍼니의 성상희 대표님과 김동영 부대표님을 모시고 태권 잡스, 태권도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은 태권도 공연 기획자입니다. 자, 우선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가비 컴퍼니 대표 성상희입니다. 부대표 김동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업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어떤 되겠습니까? 일단 부대표님이랑 저랑은 역할이 다릅니다. 저는 연출 쪽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부대표님은 기획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모르는 게 공연의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연출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올라갈 공연을 테마를 잡고 주제를 잡고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낼 것인가. 공연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연출이라고 한다라면 이 공연이 연출가의 의대로 만들어지게 모든 제반사항을 만드는 분이 또 기획이고요. 그리고 각 파트에 안무가 들어간다라면 안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아무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공연 자체가 힘든 직업 장르인데 특히나 그 중에 희소성이 많은 이 태권도 공연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뭔지를 김동명 대표부터 한번. 저는 명확합니다. 비용을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태권도인데도 어느 한 팀이 이제 공연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프로그램도 갖고 비용을 최소 2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같은 걸 하더라도 연극 배우나 뮤지컬 배우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도 점프나 난타 같은 진짜 매출이 막 100억, 200억 되는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성공 사례를 한번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항상 태권도에서 가지고 있는 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하다 보면 고집 나는 끝까지 한다. 그것도 있었습니다. 쪽팔리고 싶지 않았고요. 조금 후배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면 20년 이상 이 길을 왔는데 한 발자국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후배들한테 이걸 추천할 수 있을까? 하라고 고민이 되는데도 저는 지금도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금 인터뷰인데 자꾸 한풀이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접근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뭐 태권도 솔직히 전혀 몰랐었거든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국회에서 한류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한류가 도대체 뭔데 이 난리냐,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모이신 거예요. 동아리 형식으로. 그래서 한류의 원조에 대해서 그분도 국악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런 줄 알았고 제가 국악을 하니까 발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막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사물놀이, 풍물놀이 또 아리랑 이렇게 해갖고 막 찾아봤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그때 태권도라는 거를 이게 알고는 있었지만 태권도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고 한류의 원조가 태권도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한 60여 분 계셨었어요. 그때 너무나 아쉽지만 국악이 아니라 태권도가 원조인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고 이거를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연화한다면 아마 굉장한 우리나라의 또 문화 상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태권도 관련돼서 공연 예산을 조금 잡아주셨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한 게 처음 태권도 공연 우리 부대표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그 공연입니다.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 영상 속에는 저 뒤에 선수들이 찍힐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기를 가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되겠네요. 네네.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쪽 그 기획과 연출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태권도 연출 기획자로서의 어떤 친구면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자격, 역량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일단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밝아져야 됩니다. 낙관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굉장히 태권도 졸업생들이 잘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우의 자세만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특성화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우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일단 책을 좀 많이 읽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뮤지컬 공연 기획부터 해갖고 전국에 있는 축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사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독학하고 제가 추천해주는 책들 그걸 먼저 보게 하고 가상으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축제라든지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짜보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갖춰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는데 그 역시도 경험자들한테 빨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면 저기에서는 먼저 연기자로 시작을 해서 그중에 주장이 되고 보조 연출을 하다가 두 분들이 하는 업무들을 배워가면서 가는 프로세스. 기본적으로 1번은 단원인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은 음향 콘솔이 있고 조명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부터 제가 가르쳐 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내에서는 연기자가 있을 수 있고 조명이 있을 수 있고 음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 중에 자기가 먼저 원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획자라는 건 종합 디렉터인 거죠. 그죠? 딱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연출 같은 경우는 다른 연출가들이 이곳에서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을 연출을 하고 싶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 하겠습니다. 일단 태권도 눈고수가 되셔야죠. 있는 것은 네, 그래야 여기에 강함을 더 표현하고 싶다라면 태권도인들과 얘기 나누었을 때 회전 어떤 게 좋습니까? 고공 어떤 게 좋습니까? 부터 아니면 품새 중에서도 이런 파트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말이 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굳이 태권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연출가가 찾아야 됩니다. 태권도가 왜 저기 섰는지를 그 관객들이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연출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태권도의 역사, 의미, 태권도인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우고 서로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눈고수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연 기획자로서 기업의 장단점. 시간의 구애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하루 종일 바쁜데? 일하잖아요. 네?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시간의 구애가 안 되는 거지. 사실 저도 기계나 이런 걸 잘 못 만지는데 내가 잘 몰랐던 파트를 배워가니까 하나씩 이제 기능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내가 음악도 만지네? 내가 디자인도 하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느 순간 너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나한테 몰립니다. 태권도 학과 친구들이 또라이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한번 집중하고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단점은 굳이 찾고 싶지 않고요. 맨날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단점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즐기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공연 연출가로서의 장단점? 이 직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생각,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기획을 하고 내 생각을 공연에 얹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뭐 비판도 받고 환호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작품들을 만들어갈 때마다 저는 온전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냥 이 작품이 못났든 잘났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면서 만들어낸 이것의 하나의 실체들을 하나씩 내 인생에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열심히 해도 내가 지금 부속품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도 많이 걸리시고 그러시는데 이 직업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정성스럽게 키워서 만든 것들에 대한 이것도 똑같은 뭐 정성스럽게 들인 농사의 수확에 대한 행복감. 공연 기획자, 공연 연출가의 지금 현재와 미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이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꿈을 꿔도 되는 건지. 저는 저희가 앞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좀 한탄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들어오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자면 1세대예요. 1세대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밑받침을 깔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아직은 블루오션이다. 이 시장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한류의 원조로서 태권도를 그거에 제가 빠져서 여기로 들어왔을 만큼 그 어떤 공연 시장보다도 이 태권도 공연 시장은 넓고 화려하고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팀들이 생겼고 조금씩 더 찾아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굉장히 크고 광활한 시장에서 우뚝 서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개척할 것이 많고요. 태권도 쪽에서는 특히 더 저희가 태권도 공연에 빠진 이유는 살아있음 하면서 느끼고 정말 고민했던 게 직업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지만 과연 비전과 돈이 될 수 있는가. 제가 20년 겪어보니까 가능할 거라는 확신을 몇 번 얻었고 내년 후에는 브로드웨이에서 한 6개월 정도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진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다들 직업군이 위험하다. 이거에 다 있잖아요. 지금 태권도의 가장 고간이었던 도장마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은 거의 모든 직업들이 다 흔들릴 겁니다. 지금의 시나리오든 뭐든 음악도 그냥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 시나리오가 연출가들이 쓴 거보다 작가가 쓴 거보다도 더
훌륭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깜짝깜짝 놀라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태권도 연출은 이제 어디에 설 것인가?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한 분야가 어쩌면 태권도이고, 그리고 태권도의 연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화면만 보다 보면 리얼한 것을 더 찾게 돼 있고, 그런 게 또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대세가 되는 것처럼 아마 태권도 공연이 K-팝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어떤 한류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를 눈으로만 보는 고수인 연출가들과 태권도를 직접 몸으로 해보셨던 분들이 연출의 길을 걷는 것과는 또 다른 직업군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태권도 공연, 연출, 기획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미래 방향 속에는 AI를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들이 하는 게 사실은 연출이 아니고 기획이 아니고 음. 소스를 제공하는 거라면 오히려 AI의 전문성을 버무려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걸 연출해내는 건 결국 이 사람들은 AI가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직업군 그렇죠. 중에 하나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미래에는 태권도를 좀 잘 아는 친구라면 훨씬 더 좋은 전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친구들에게 선배로서의 조언일 수도 있겠고 메시지를 한번 주시죠. 제가 각 학교 대학 교수님들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전공자들이 졸업하고 10명 중에 3, 4명 빼고는 다 다른 길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안 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10년 전도 그렇고 도장에 갔더니 관장이 뭘 안 해줘요. 뭐 30년 전도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고민 많을 때는 그냥 뛰어라. 땀을 흘려본 사람과 땀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편해진 거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다들 말은 정말 잘하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근데 막상 이거 시켜보면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왜냐면 이론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끼면 그냥 뛰어라. 그 땀 흘린 만큼 네가 더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갈 길이 태산이라고. 태산도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나니까 그 태산도 정복할 수 있는 산이네요. 뭐 태산은 정복 못하는 느낌의 어떤 언어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정복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 영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과연 잘한 선택일까? 또 영리한 게 뭘까? 이러다 보면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건 찾기가 진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냥 머리를 쓰지 말고 마음을 쓰는 방법을 자꾸만 우리가 개발하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내가 조금 더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다 같이 뭉치고 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사람은 머리를 쓰는 건 누구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지혜롭게 쓰느냐, 바르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부대표님은 먼저 움직여봐라. 대표님은 마음을 쓰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결국 몸과 마음을 쓰면 이 뇌가 다시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가게 될 때 얼마든지 와서 자문을 구하면 바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공연을 연출한 1세대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길에 관심이 있다면 태권도로 찾아오셔서, 근데 커피는 사들고 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두 분과의 좋은 면담이 있으면 여러분들 진로에 있어서 한 번 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도 봐드리겠습니다. 우와, 꼭 봐보십시오. 오늘 힘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1호 행사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있나요?